해양플랜트공학 6.8장 안전설계 충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6.3에서 6.7까지는 계층별 안전 시스템을 배웠죠. 근데 이 안전 시스템들이 그냥 무조건 설치만 하면 다 좋냐? 그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 안전 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 얘가 분명히 다른 안전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면만 보면 좋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안전설계 충돌이라고 하고, 이번 장에서는 6.8장에서는 이거를 사례별로 좀 많이 다루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이 안전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위험도 감소하는 거를 좋게, 그렇게 위험도가 감소를 하는 좋은 영향을 생각하고 만들었겠죠. 근데 잘못 설계를 하면은 오히려 위험도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전설계 충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가 줄어든 건 좋은데 생각보다 안 줄어들었네요.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과소 감소라고 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설계를 변경한 거겠죠. 그 다음에 위험도가 적절히 감소하면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위험도가 과대 감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아니 위험도가 많이 줄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쓸데없이 너무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안전대책을 과잉으로 넣었다고 하고 너무 보수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 장에서는 여기 주로 위험도 증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위험도 감소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적절히 설계를 하시면 과소나 과대나 적정 중에 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애초에 안전대책을 세웠는데 위험도가 증가해버리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안전설계를 했을 때 공정설계랑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 공정설계에서는 효율을 좋게 하려면 설비나 장치를 대형화하는 게 좋아요. 장비가 클수록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많고 유지보수도 쉽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설비나 장치를 대형화하는 건 공정면에서 경제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구획 나눌 때 어떤 장비가 있고 구획을 자잘하게 나눌수록, 구획을 작게 나눌수록 그 구획 안에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출이 돼도 피해가 적다라고 했잖아요. 누출되는 양이 적겠죠. 그런데 설비나 장치를 대형화한다면은 공정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런 입장에서는 구획을 나눠서 고립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죠. 따라서 무턱대고 장비를 크게 만들어도 안 되고 무턱대고 작게 만들어도 경제성에서 좋지 않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에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애가 대신해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용도를 높인다고 하죠. 중복 설치를 해가지고 병렬로 들어가면은 우리 병렬 배웠었죠 앞에서. 병렬 배치를 하면은 공정의 가용도는 높아지는데 장비가 너무 여러 개가 있으면은 환기 성능이 약화됩니다. 장비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기 성능이 약화돼서 누출이 됐을 때 가연성 기체가 한 곳 내에 고여 있기가 쉽게 되겠죠. 앞에서 공정구획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 공정구획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공정구획은 비상정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멀전시 셧다운 밸브로 막히는 그 구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획이 작을수록 안전해져요. 구획을 작게 나눌수록 얘네들이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누출되거나 폭발하거나 화재가 나도 구획 안에 있는 가연성 물질 양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는데 그건 좋은 점이죠. 근데 비상정지 시스템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은 밸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밸브 자체는 애초에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밸브로 인한 위험도, 그 다음에 설치나 유지 보수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경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데 사고의 빈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밸브가 고장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누출이 날 확률도 있겠죠. 그 외에도
밸브 같은 거는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비상정지라고 무조건 닫히거나 비상정지라고 무조건 열게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공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닫을 수도 없고 무턱대고 열 수도 없으니까 공정에서 이게 비상정지 시스템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전체 공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문제까지 추가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비상 상태면 무조건 닫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 구획을 많이 쪼개면은 그만큼 배관들이 짜잘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형 배관들이 많이 들어가고 얘네들은 화재나 폭발에 약합니다. 당연히 큰 배관에 비해서 구조적으로도 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나 폭발을 더 잘 받게 되겠죠. 배관이 작으면은 부피 대비 면적이 커지잖아요. 부피 대비. 그러니까 똑같은 분량의 배관을 4개를 깔아놓는 거랑 얘네를 합쳐가지고 지름 2배짜리 배관 하나 까는 거랑 표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복사열이 온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취약하겠어요? 작은 배관 여러 개가 더 취약하잖아요. 그런 설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아까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비상정지 때 밸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비상정지 밸브 자체는 공정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다 닫힙니다. 구획을 폐쇄하고 고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 감압 밸브는 플레어로 나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연성 물질들을 다 플레어로 보내서 태워줘야겠죠.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공정 안에 들어가 있는 밸브들은 비상 상태일 때 닫혀야 되냐 열려야 되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상 밸브가 고장이 났을 때는 자동으로 원래 상태로 가게끔 합니다. 구동 전원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구동 신호를 못 받는 비상 상황이면은 우리가 애초에 설정된 위치, 아까 비상정지는 닫혀야 되고 비상감압은 열려야 되고 공정 차단은 상황에 따라서 그 설계자가 잘 알아서 설계를 해놔야 돼요. 그 위치로 고정이 됩니다. 비상 밸브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공정이 멈추고 가스 배관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뽑아내서 태워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상 밸브가 오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힌다거나 뭐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린다거나 하면은 걔네들이 전체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정지 밸브나 감압 밸브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안전 시스템이죠. 얘네들이 비상정지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기는 한데 얘네들이 100% 고장 안 나는 거 아니겠죠. 고장이 안 나야 될 때 나는 거는 SIL인데 작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SIL 관점에서 보면은 평소에 밸브가 정상 작동해야 되는데 뭐 오작동 일어나고 지가 알아서 갑자기 닫혀버렸어요. 신호를 잘못 받아서. 그럼 그게 공정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적 화재 보호는 우리가 앞에서 능동적이랑 대응을 해서 배웠는데 수동적 화재 보호는 결국에 불이 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버티는 내열재 등을 구조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H빔이 있다. H빔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조물이. 그러면은 그 H빔 주위에다가 단열재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단열재를 둘러서 불이 났을 때 H빔이 열에 노출이 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가지고 얘가 구조가 약해지는 거예요. 불 속에서는 철이 아예 녹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열을 받으면 얘가 구조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는 게 수동적 화재 보호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철구조물에다가 내열재를 밖에 두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습기가 차면은 부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관이 있을 때 그냥 배관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내열재를 두르잖아요. 그럼 배관이 더 두꺼워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관들 사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밀집도가 증가하고 환기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배관이 깨져서 누출이 나는 거를 눈으로 보면 좋은데 내열재를 두르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은 배관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검사 방해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내열재 보수 작업도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동적 화재 보호도 무턱대고 많이 할 수는 없다. 아까 얘기했던 분리 구역들 그런 것들도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은
구역을 작게 하면은 거기가 구역 안에서 구획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누출되는 가스량을 줄어들게 하는데, 그래서 해양 플랜트는 작은 모듈들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너무 작은 모듈들만 깔면은 장치끼리 간격이 좁아져서 환기가 안 좋아지고 배치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 장치들이 있을 때 이 사이에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폭발 압력이 쉽게 빠져나가야 얘가 추가적인 붕괴나 피해를 막는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장비들 사이에서 폭발이 나면은 장비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환기 얘기를 하는데, 환기 시스템은 당연히 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 농도를 빨리 낮추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막 환기를 시켜버리면 산소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화재 자체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겠죠. 그 외에도 가스가 애매하게 퍼졌는데 그거를 굳이 환기를 돌리면은 더 가스가 사방분대에 퍼지는 그런 문제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 플랜트에서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바닥면 있잖아요. 거길 통한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대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가 화수구 위에 올려놓는 그 판 맞아요. 거기서 환기 잘 되라고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 창살 통해서 환기가 되는데 이걸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닥을 통해서 환기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액체 위험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살대를 통해서 그냥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풀 화재를 막는 그런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바닥에 불이 났다고 치면 불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걸 살대가 막아주질 못하고 그 위로 화재가 쭉쭉 올라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액체를 끼고 불이 나가지고 불 붙은 불똥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판이라면은 그런 불똥이 떨어지는 걸 막겠죠.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걸 막을 텐데, 살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환기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로 불이 들어가서 화재가 퍼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살대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 대신에 판을 깔면은요, 살대 대신에 바닥면을 플레이트를 깔면은 환기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방화수 시스템에 대해서는 물을 직접 뿌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립자로 이렇게 되게 작은 물방울을 뿌려서 안에를, 이 공간을 다 작은 안개 같은 걸로 채워요. 그럼 얘가 불이 나면은 그 안개 같은 물방울을 쉽게 기화를 하기 때문에 산소를 다 밀어내거든요. 그런 미스트 스프레이가 있고, 커튼은 딱 그 어떤 공간을 그걸로, 그러니까 사실 미스트 같은 거긴 한데 그게 이렇게 물 분사를 특정한 구역을 해가지고 걔가 전체 구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이쪽 너머로 못 넘어오게 그렇게 치는 커튼이 있거든요. 이게 저기 항공기 경납고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커튼으로 해서 한쪽이 불이 나도 불이 더 퍼지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하게, 그런 식의 방화수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은데 이건 보기가 좀 힘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방화수 하면 당연히 불을 끄겠죠. 뭐 여기 있는 기능들로 불을 끕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방화수를 불에다가 뿌려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물이 불에 가서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1000배인가? 그 정도 커져요. 2000배인가? 하여튼 그렇게 커지면은 안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거든요. 수증기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근데 산소를 밀어내면 더 불이 안 생기게 하는 거 좋죠. 근데 가연성 가스도 같이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연성 가스가 옆으로 더 퍼지게끔 하는 역할도 합니다. 산소를 밀어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식할 수도 있죠. 산소가 모자라서. 그리고 방화수 시스템은 평소에는 안 쓰는데 불이 날 때만 켜지기 때문에 얘가 평소에 잘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한 보장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진 않는데 우리가 안전 무결도에서 주요하게 봤던 거죠. 화재 경보 시스템, 그다음 방화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확률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방화수는 해양 플랜트에서 누출로 인해 예상되는 분사 화재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있고요.
해양 플랜트에서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경우 외에도 이런 식으로 거품을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물이 아니죠. 근데 얘는 따로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배관에다가 저 거품 만드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걸 배관에다 꽂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갈 때 거품이 딸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걔를 공기 중으로 쏴주면은 그게 거품이 돼가지고 뿌 하고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멀리 나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특성을 가진 거품으로 화재를 많이 진압하기도 해요. 뭐 뒷부분 내용 많지 않으니까 그냥 쭉 진행하겠습니다. 비상 감압 배관은 우리가 구획 폐쇄한 다음 비상정지 때 구획 폐쇄한 다음에 플레어로 내용물 배출하는 거죠. 비상 감압 배관은 평소에는 안 쓰는 거예요. 플레어로 내보낼 때만 쓰기 때문에 비상 감압 배관을 키워 놓으면은 뭐 감압이 급격하게 감압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안전에는 도움됩니다. 급격하게 올라간 압력을 빨리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배관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돈도 들지만 환기도 방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획을 많이 쪼개 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획을 많이 쪼개면 누출량을 줄이는 거는 되게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그게 뭐가 또 문제냐, 밸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전기나 배관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밸브 자체가 고장나거나 누출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화수 관련해서 펌프 용량이나 배수량을 결정할 때 펌프 하나로 큰 용량을 설치하면은 얘가 작은 화재에서 살살 돌아가면서 물을 조금 쏘는 게 안 돼요. 물을 엄청 강하게 쏘는 것만 되는 펌프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 화재든 뭐든 다 불대포로 날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 대신에 작은 펌프를 여러 개 설치하면은 무조건 여러 개 설치하면 고장 확률은 올라가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수를 쐈으면은 얘를 배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물하고 가연성 액체들이 다 섞여갖고 배수가 되는데 배수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가연성 액체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들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다룬 것 같이 여러 가지 안전 대책들이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하나를 하면은 다른 단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그걸 잘 감안을 해서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 설계 기준까지 가는 그런 식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 6.8장에서 하는 얘기죠.